좌초된 퀸 제누비아 2호에서 구조돼 목포항에 도착한 승객들. 한 승객이 사고 직후나 구조 과정에서도 선장은 아무 대응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안내방송 안 나오셨어요? 나오긴 했는데 선장은 사과만 안 먹고 구명조끼 사고가 난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740m에 불과한 협수로 지역입니다. 선원법상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규정된 곳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60대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출항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해경이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 항로 변경 지점에서 좌초까지 1.6km, 3분여 동안 관제가 없었던 점, 항로 이탈 경보가 꺼져 있었던 점 등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선 쪽으로 계속 돌았다. 그러면 관제사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경은 관제사 조사와 모의 실험 등을 마쳤고 최근 3개월 동안 사고 지점 항로 데이터를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을 지나다 배의 방향을 제때 바꾸지 않아 무인도에 좌초한 퀸 제누비아 2호. 승객들은 3시간여 동안 불안 속에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내려오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하지.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 분석 결과 1등 항해사는 좌초되기 13초 전에야 족도를 발견해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조타실 안에서 전자 나침판을 보고 있었고 전방을 살피는 건 항해사의 업무라는 게 조타수의 주장입니다. 해경은 우선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당직 근무 수칙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장이 직접 지휘 조선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가 됐던 그 좁은 수로 이 부분을 지날 때도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경은 또 목포 광역관제센터가 사고 당시 관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원입니다. 목포항을 향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 진입한 퀸 제누비아 2호. 자동 조타 장치를 가동해 항해하던 배는 족도를 1,600m 앞둔 지점에 도달합니다. 목포로 가려면 배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하는 구간. 하지만 배는 전방에 있는 섬을 향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뱃길이 좁아 자동 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바꾸지 않은 겁니다. 운항을 맡은 1등 항해사는 족도 100m 앞까지 접근해서야 비로소 항로 이탈을 인지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1등 항해사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목포 관제센터는 좌초된 배의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정상 항로에서 벗어난 뒤 좌초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 하지만 관제센터는 배와 섬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항로 이탈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고 좌초 지점하고 항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특성상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관제사가 교신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 위에 대형 여객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배 앞머리가 섬에 얹힌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 안에선 구명조끼를 입은 탑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도 연구정 옆으로 다른 연구정 계류하여
승객들 이송할 예정. 어제 저녁 8시 17분 26,000톤급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가 섬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인 족도.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목적지인 목포 도착을 1시간 남짓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선박하고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선박이 아니라 조그만 섬에 올라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경은 항공기 한 대와 경비함정과 구조정 20여 척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내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을 7차례에 걸쳐 경비함정으로 옮겼고 3시간 10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애 있는 사람, 임산부, 어린 사람 먼저 타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 있어가지고 먼저 탔어요. 경비함정을 타고 목포항으로 이동한 승객 가운데 30명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여객선이 섬에 부딪히면서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은 목포항에 발을 내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원입니다.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오다가 좌초된 여객선 사고의 원인은 조타 실수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했던 1등 항해사가 당초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조타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핸드폰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시간에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자동 조타를 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그런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고 지역은 연안의 좁은 수로라 자동 항법 조타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동 조타로 배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1등 항해사는 자동 조타를 유지하며 휴대전화를 보다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에 대해서는 통역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선장도 제실 의무가 있는 지역인데 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3분 정도 운행하다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타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점과 좌초 장소까지는 1,600m 정도 거리입니다. 해상교통관제 VTS는 목포바다 진입 전 교신만 있을 뿐 좌초 전에는 교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항해사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고 선장까지 포함해 3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사고 여객선 감식과 항해사 등 휴대전화 포렌식,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여객선 선사 측은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정기 운항편을 결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아니 언제 내려가는 거야? 오층 외부밖에 안 쓰는 항명이 계신 승객분은 지금 바로 5층 안내실 앞으로 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선 안 편의점 상품 진열대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배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승객이 가족과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에도 충돌 당시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기도 했던 승객들. 공포 속에서도 구명조끼를 입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렸고 모두 무사히 해경 함정을 타고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뭐지 그냥 팍 소리가 났어. 그러다 보니까 우에 있는 짐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져 갖고 뭔 일인 거 그랬는데 이제 배가 어떻게 이렇게 부닥쳤다고 그 소리가 내중에 들어.
승객들은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부상자를 분류하고 구조 대기 절차를 안내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다며 안도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확실히 처음 겪는 일이고 갑자기 사고가 난 거라서 일단은 좀 우왕좌왕하긴 했는데 바로 저 안내 멘트 나와가지고 그에 따라 좀 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신속한 구조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